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한 주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좀 연이어 발표되면서요. 네. 과학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를 낳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노벨 물리학상부터 시작해서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에다가 평화상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은 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성격을 좀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ICT 분야는 한 명도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ICT 분야가 노벨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벨상 속에 숨어 있는 ICT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ICT 분야가 노벨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 분야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사실 ICT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들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수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은 미국 컴퓨터학회의 AM 튜링상입니다. 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는 그런 상인데요. 구글과 인텔이 공동 후원하고 있으며 상금은 25만 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들 이름만 해도 마우스를 만든 더글라스 앵겔러트나 아니면은 GUI 유저를 만든 앨런 케이, 그리고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빈튼 서프 같은 사람들, ICT 업계에 좀 쟁쟁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다수 가득 포진해 있고요. 네네. 컴퓨터 업계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미국 국립기술 아카데미의 찰스 스타크 드레이퍼 상도 꽤 유명합니다. 해마다 삶의 질을 향상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엔지니어에게 주는 상인데요. 공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요. 네. 또 통신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마르코니 상도 있습니다. 무선전신을 발명한 마르코니의 이름을 딴 상인데요. 2012년과 2014년에는 한국 카이스트의 박사과정생이 상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좀 친숙한 그런 상입니다. 수상 대상은 매년 통신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과학자들이고요. 네. 또 신기술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도 있습니다. 매년 소재, 환경, 공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상인데요. 작년에는 가상화폐나 SNS, 이메일 등 만들 수 있는 어떤 분산 어플리케이션 제작 플랫폼이자 시스템인 이더리움을 개발한 20살의 해커가 상을 받아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경쟁 후보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였기 때문에 마크 주커버그를 누르고 20살이 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화제를 좀 불러일으켰었죠. 네. 그 밖에도 IEEE 상 등 ICT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직은 어떤 상금 규모나 아니면 인지도 면에서 노벨상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네요. 예, 노벨상 미치지 않더라도 AM 튜링상, 찰스 스타크 드레이퍼상, 마크 코니상,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 IEEE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많은데. 근데 이렇다면은 굳이 노벨상을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많이 좀 갈리고 있는 그런 편인데요. 한쪽에선 이미 ICT 분야의 상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노벨상의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한쪽에선 그래도 노벨상인데 노벨상이라는 이름이 주는 좀 권위와 명예가 상당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 IT에 상을 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었다면 노벨상에 당연히 이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했을 거라는 거죠. 특히 또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었던 취지를 고려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좀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무엇보다 노벨상이 만들어지던 시절, 그러니까 이분이 20세기 이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이 응용과학 분야가 좀 명백한 하나의 학문으로서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노벨상에 IT 분야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도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은근히 IT와 관련된 학자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그래요? 이 노벨상을 받은 IT 분야 전문가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대부분 물리학상을 받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무선전신의 발명자인 글레르모 마르코니 같은 경우에도 이 무선전신을 개발한 공로로 190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미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대적인 컴퓨터의 근간이 되는 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쇼클리와 바딘, 브래튼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네. 이 트랜지스터는 당시 사용되던 진공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것인데요. 요즘은 어린이용 전자키트, 이런 과학키트 같은 제품 내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은 컴퓨터 산업의 첫 번째 혁명이었다고 해도 좋을 그런 기술이었는데요. 네. 트랜지스터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제품들은 아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한국에서 삼성이나 LG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배출해내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또 흔히 IC라 부르는 집적 회로를 만들어낸 잭 칼비도 2000년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집적 회로는 앞서 말한 트랜지스터와 전기 회로를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컴퓨터의 CPU가 바로 이 집적 회로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랜지스터가 예전에 좀 집만한 크기 컴퓨터를 좀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다면 이 IC는 이 가방 크기의 컴퓨터를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요만큼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물론 최근에는 좀 더 어마어마하게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이제 압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줄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작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예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죠. 또 지난 2009년에는 CCD,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기술을 개발한 윌레어드 보일과 조지 스미스, 그리고 광섬유를 만든 찰스 가우가 노벨상을 받았으며 투명 플래시블 디스플레이 등을 만들 수 있어서 IT 산업에서 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안드레이 가양 역시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트랜지스터, 뭐 IC 칩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역사를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상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 산업을 이렇게 일으킨 사람들도 상을 받았고, 근데 컴퓨터가 이게 개개인 하나하나 있을 때도 물론 훌륭한 발명품이긴 한데 그걸 연결해준 세계 모든 컴퓨터를 연결해준 인터넷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상을 어떻게 안 받았습니까? 앞서 말한 찰스 가우 박사님 같은 경우가 인터넷과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광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빠른 인터넷 연결,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가능해진 거거든요. 하지만 직접 인터넷 개발에 관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10년 인터넷에 노벨상을 주자는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 자체에 노벨상을 주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위키리크스도 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갔었는데요. 예. 인터넷이 후보로 추천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토론을 하고 또 더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야말로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인터넷이야말로 그런 민주주의 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이런 말인데요. 물론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노벨상 자체가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라서 인터넷처럼 일종의 그 시스템에는 이 수상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노벨상 평화상을 엄밀하게 따지자면 실은 국가 간의 어떤 우호나 아니면 군비 감축 그리고 평화 교섭 등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이제 주는 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평화를 확산시켰다라고 해서 이 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물론 마더 테레사 같은 약간 예외적인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네. 그래도 궁금한 게요. 인터넷 개발은 사실 전 세계를 바꿔놓은 역사적인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라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솔직히 저보다는 노벨상 위원회에 물어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물리학적인 원리, 과학적인 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앞으로도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노벨상 수상 조건에는 얼마만큼 현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역시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선 앞으로도 이 인터넷과 컴퓨터의 시대가 쭉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ICT 관련 수상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노벨상은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 최고의 권위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입니다. 기초과학의 성장이 ICT 기술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것이 여러모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가리지 않고 좀 질 높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노벨상에 숨어있는 ICT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